사이다 무비튼. 사실은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요즘 일이 많아져서 무리를 한 게 원인인 것 같다. 아내에게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입원 중 필요한 걸 이야기했다. 그래, 알겠어. 딱히 그 외엔 다른 말이 없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입원이라 입원 준비를 했다. 그리고 입원 전날 아내가 웬일로 캐리어에 물건을 싸는 게 아닌가? 뭘 하고 있냐고 묻자 태연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 나 내일부터 동네 엄마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뭐? 처음엔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긴가민가 했다. 그런데 여권 등을 준비하는 걸 보고 그게 진짜임을 알게 됐다. 저기 잠깐만, 나 내일부터 입원한다니까? 그렇게 말하자 간호사도 있는데 굳이 나까지 있어야 해? 라고 했다. 저게 말인지 방구인지 내 귀를 의심했다. 남편이 병으로 입원을 한다는데 자긴 놀러 가겠다는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 애는 어쩌고? 친정에 맡길 테니까 걱정 마. 아내에게 왜 좀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아내는 나보다 더 화를 냈다. 이 여행은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건데 당신이 갑자기 입원하게 됐으니 내 잘못이라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내일은 입원을 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허락해주고 아이를 맡아주시는 처가댁에 인사라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해외여행 가는 걸 친정엔 비밀로 했다는 게 아닌가? 장인 장모님은 아주 성실하신 분들인데 남편이 아픈 마당에 여행에 간다고 하면 혼이 날까봐 그런 것 같았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 혼자 병원에 입원하러 갔다. 진건 씨, 괜찮으세요? 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할 일인걸요. 필요한 게 있어도 부탁할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웃에 사는 동네 엄마가 병문안을 와주었다. 다 같이 해외여행 가셨다고. 네?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동네 엄마들과의 여행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나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다.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냐면 요즘 행동이 수상해서였다. 요즘엔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오고 귀가도 늦어졌다. 이젠 분노를 넘어 황당함 그 자체였다. 설마 남편의 입원을 기회 삼아 바람을 피우다니. 그런 아내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예정대로 여행에서 돌아왔다. 미리 공항에 도착해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내가 입국층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걸었다. 야, 마중 나와준 거야? 고마워. 다 갈 데가 있어. 어딜? 그렇게 아내를 태워 데려간 곳은 변호사 사무소였다. 거기엔 변호사와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아내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뭐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너 내가 입원하는 사이에 다른 남자랑 불륜 여행 갔지? 뭐? 내가 무슨 불륜 여행이야. 동네 엄마들하고 간 건데. 그러자 장인어른이 소리쳤다. 아픈 남편을 혼자 두고 해외여행이 말이 되냐? 라고 소리치자 아내는 잔뜩 겁을 먹었다. 그런 장인어른을 말린 후 변호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인, 남편분은 부인과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뭐? 왜? 왜냐니?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믿음이 안 가는 너 같은 여자와는 계속 함께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미안한 기색은 일도 없이 바로 이혼을 받아들였다. 나와 이혼하게 돼도 불륜 상대와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여기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지. 헤어지고 싶다면야. 그렇게 말하고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후 도장을 찍었다. 변호사는 곧바로 그 서류를 뺏어들고는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럼 계속해서 아내분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분은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뭐? 뭐라는 거야?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나는 탐정에게 의뢰해 모은 불륜 증거들을 던져줬다. 이래도 계속 바람 피운 적 없다고 할 거야? 들켰네. 그놈의 아내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으니까 아마 지금쯤 그쪽도 이혼 조정 중일걸? 그러자 점점 아내의 얼굴이 초조해졌다. 아마 본인이 위자료 청구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하지만 아내는 내게 그럴 만한 짓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돈으로 그 남자랑 놀아났을 걸 생각하면 4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아야 했다.
그 사람이랑은 그냥 잠깐 논 거였어. 그니까 위자료 청구는 좀 봐줘. 싫은데?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당신이 날 상대해주지 않아서잖아. 쉬는 날 몇 번이나 데이트하자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 건 너야. 우리의 이야기에 장인 장모님은 극대노하셨다. 넌 왜 병난 남편을 두고 해외를 나갔냐? 한심하게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진권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등 아내를 탓하는 말들 뿐이었다. 아내는 부모님 사이에서 잔뜩 주눅 들어 있었다. 장인 장모님은 위자료를 꼭 갚게 하겠다며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사분이 설명해 주셨다. 현재 주거 중인 집은 매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주일 안으로 나가주세요. 뭐? 내가 왜? 이혼할사인데 당연히 별거 해야지. 그러자 아내는 부모님을 쳐다봤지만 부모님은 바람나서 병난 남편은 나 몰라라 한 놈은 못 받아준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위자료를 좀만 싸게 해주면 안 될까? 4천만 원은 너무 비싸.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미안한데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말했다. 난 절대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다. 아주 조금만 깎아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헛소리하지 말라며 대신 화를 내주셨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말인데요. 남편분은 친권을 원하고 계세요. 아내분은 친권을 원하십니까? 남편이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양육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나보고 또 돈을 내라는 거야?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이건 정당한 권리였다. 변호사는 이혼할 때 아이를 거두지 않으면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의 친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 같은 막장 부모가 키우게 되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친권을 포기하게끔 강요했다. 대체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불륜남이랑 여행을 가니까 그렇지. 당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믿었던 여자한테 배신당한 내 기분을 좀 생각해봐. 그리고 나 홀로 병과 싸우고 있을 때 넌 내 옆에 없었잖아. 아내가 너무 억울해하길래 나는 차가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내 몸 상태엔 관심도 없었으니 설마 내가 입원한 일도 다 까먹은 건 아니겠지 싶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부모님께 무지하게 혼이 났다. 왜 남편을 소중히 대해주지 않았니? 입원 중인 남편을 두고 해외로 불륜여행이라니 제정신이니? 라며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부모님은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며 내게 계속 사과하셨다. 그 후 나는 이혼해서 아들과 함께 먼 곳으로 이사했다. 처음엔 엄마가 없어서 아들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나는 아들과 잘 지내고 있다. 전 부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께 절연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딸이 한 짓은 부모의 책임이라며 위자료는 부모님이 모두 챙겨주셨다. 현재는 낡은 아파트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불륜남도 같은 처지가 되어 서로 너 때문에 들킨 거라며 상대 탓을 하다 결국 헤어졌다고 한다. 이 얼마나 하찮은 이야긴가. 결국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뭐 알았어도 안 왔을 거고 내가 무슨 병이든 안중에도 없었겠지. 혹시나 엄마의 부재로 아이가 엇나갈까봐 걱정했지만 아직은 괜찮은 듯하다. 엄마가 아이를 대충 돌봤으니 그런 거겠지만 다음에 다시 재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근데 아무래도 나는 여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